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적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질적과 양적 했죠, 그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 핵심 판단, 브레인스토밍 이거 전부 다 질적인데 의사 결정 나무는 양적이지 않습니까? 큰 나무까지에서 세부 나무까지로 뻗어 나온 거 바탕으로 분석한다. 양적 분석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시험 문제 유형이 세부 질적 양적 분석 방법, 요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중요한 거 아까 체크했는 거 그런 것만 나올 것 같고요. 저 질적이냐 양적이냐 이걸 묻는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4번의 의사결정은 양적 분석 방법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정보분석관이 자, 자신이 처음 세운 가설에 너무 몰입이네, 몰입. 자, 이거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고 했는 그 내용이네, 그죠?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분석에만 편중해서 결국 자신의 가설이 옳다고, 그죠? 몰아쓰는 건 뭐죠? 사고경직이라고 했습니다. 사고경직. 그런데 여기에, 사고경직의 오류는, 정보분석관의 오류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이미지 오류, 사고경직의 오류, 과진주의 오류니까 일단 요거 나오면 아닌 거 4번과 5번을 X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4번, 5번 X하고 시작하면 돼요. 특히 5번에 보면 경상주의 오류 있죠? 이런 거 비슷한 말 많이 나옵니다. 썩으면 안 되죠. 이거 틀렸고 1, 2, 3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가설의 몰입은 사고가 경직된 사고경직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일단 종류가 나오면은 아닌 것부터 X하고 들이대는 게 쉽습니다. 알았죠? 이것을 종류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아닌 것부터 일단 제외시켜놓고 하면 아주 편해요. 5번 정보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분석가는 객관적 사고와 폭넓은 이해죠. 자, 내가 분석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이라 해야 돼요. 2번 수입된 정보는 정보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분석이 되겠죠. 자, 이거 분석할 때 편향적이나 또는 주관적 분석을 해서는 정책 결정이나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번, 자, 방금 얘기했지만 정보 분석과 국가 정책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겠죠. 이 별개가 될 수 없죠. 만약에 내가 내는 정보 보고서가 국가 정책 결정에 사용됐는가 요거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죠? 정책 결정자한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 밀접한 관계. 4번의 정보 분석은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첩보들을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활동이고 그리고 냉철한 시각 정보 분석입니다. 뭐 객관적하고 같은 말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정보 분석과 국가정책은 밀접. 6번 다음 중 가설 설정의 6단계에 부합되는 것은 맞는 것은 있네요. 자, 아까 뭡니까? 문제 가설 수집 그랬죠? 자, 첫 번째 시작할 때 문제 가설 수집 2번이네요. 평가 선택 피드백. 자, 뒤에 피드백은 똑같고 자, 이거 순서가 설정 따지면 안 되겠죠, 그죠? 문제 가설 수집 평가 선택 피드백. 답은 2번입니다. 요게 항상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 공작의 10단계, 첩보수 10단계 이것도 나왔듯이 앞에 거 있죠. 앞에 거 3개, 4개 안 놓으면 됩니다. 항상 순서 바꾸는 거는 앞에 거에서 결정이 나지 뒤에 거 전혀 상관없어요. 방금도 보면 문제 가설 수집이니까 요거만 해도 벌써 2번 나오네. 그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설정, 가설 설정, 첩보 수집, 가설 평가, 가설 선택, 피드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계속 순환되는 환류,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평가되는 거예요. 7번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브레인스토밍은 아까 했던 질적 정보 분석 방법에 속합니다. 1번. 자, 일체의 비판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편안한 분위기. 자, 3번에 가능한 대안을 계통별로 분류. 자, 이것은 계통별 나무까지 아닙니까?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 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 이건 좀 틀리네요. 자, 4번에 직관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니까 집단 사고의 방법이 되겠죠. 이거 3번에 가능한 대안을 계통별로 분류. 다 계통 분류는 나무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결정 나무기법이 되겠어요. 자, 동문의 3번은 의사결정 나무기법. 의사결정 나무기법입니다. 됐습니까? 의사결정 나무기법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정보 분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공개 사실이죠. 자 신문 잡지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 전부 사실 자 이것도 분석이 되고 2번 미스터리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불완전한 사실 3번의 비밀은 당연히 되고 4번의 자연재해는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건 뭐 진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정보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의 허위정보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되니까, 답은 4번 자연재해입니다. 9번, 정보 분석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국의 권력구조, 대중문화. 자, 이렇게 세부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2번에, 문법까지는 몰라도, 그죠? 회화나, 전문적인 그 나라의 그 단어, 용어 정도는 좀 알아들어야 되는,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3번에, 분석, 습득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거 보고서 작성 능력이 없으면,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또 대기업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인터넷 가보면은 뭐 대통령 보고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합격을 한 뒤에 교육기관 입소하기 전까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4번 상대 국가에 동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 자, 동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객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그쪽 나라에 동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화라는 것은 무슨 그죠?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쪽 나라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전문적, 객관적 지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분석할 때 냉철하게 그랬죠. 냉철하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기납적 통계 분석에 대한 설명은 아까 기납적 했는데 복귀죠. 기납적은 복귀입니다. 여러 개 나뉘어져 있다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 이게 기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납적 통계 분석에 대한 설명은 1번, 여러 자료를 통계화해서, 하나의 결론에 의해서 미래 예측에 이용하는 방법. 1번이 맞네. 그죠? 여러 개 통계화했죠? 하나로 찾아가는 거, 기납적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대안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각 대안의 기준 설정. 기준 설정 점수 부여는 매트릭스죠. 행렬 분석입니다. 대안의 우선순위, 기준 설정 점수 부여는 매트릭스 행렬 분석이 되고요. 3번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 수치화합니다. 아까 확률 수치화 체크했었는데 베이지안입니다. 베이지안. 확률 수치화는 베이지안. 객관식은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 있죠? 핵심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지, 객관식 하면서 전체를 읽어서 뭘 알아낸다. 이거보다는 키워드를 꼭 알아서 해야 돼요. 4번에 평소에 경험으로 알고 있던 지식을 비교 예측. 예측 나왔죠? 유추법입니다. 유추법. 그리고 이것은 다소 주관성은 안 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 그런 내용이죠. 유추법. 5번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대입하는 거 시뮬레이션 그럽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먼저 정책 결정자 보고 이전에 내가 몇 번 해보는 거 시뮬레이션. 자, 답은 1번 기납입니다. 11번 과거 미국의 정보 분석관들이 자기 나라 경험에 비추어서 자, 항상 소련을 강경과 온건 분류했는데 틀렸죠. 소련을 알고 보니까 초강경과 강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상 이미지 오류가 됩니다. 경상 이미지. 나도 그랬으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범죄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죄자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경상 이미지 오류가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많죠. 특히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절대 그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지 옛날 경험을 주관적으로 몰고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경상 이미지 오류 3번입니다. 12번 다음은 정책 분석학 학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기술학파에 대한 설명은 자, 기술학파는 뭐라 그랬죠? 단순히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전달. 4번에 있죠. 정보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단순히 높은 사람, 정책 결정자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책 결정자 누구죠? 대통령과 장관이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역할은 기술학파. 자, 그럼 다른 걸 보면은 1번에 셔먼 켄트 그리고 5번에 사회과학적 분석 바탕. 그래서 1번과 5번은 사회과학적 예측학파입니다. 1번과 5번은 사회과학적 예측학파예요. 사회과학적 예측학파. 사회과학적 예측학파.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셔먼 켄트가 주장하고 5번에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사회과학적 예측학파고요. 2번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자,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정책 결정자가 뭐를 선호하는가 알고 반영해야 되고 자,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자, 2번, 3번은 기회 분석 학파입니다. 2번, 3번은 기회 분석 학파. 자, 방금 문제 풀 때 했듯이 그죠? 답은 4번이지만 나머지 1, 2, 3, 4를 꼭 분석해야 됩니다. 1번, 5번은 사회과학적 예측학파, 2번, 3번은 기회 분석학파가 되니까 이거 꼭 분석해놔야지, 그죠? 우리가 객관식에 대응이 됩니다. 자, 기술학파는 단순히 전달이니까 4번입니다. 13번, 질적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질적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자, 어떤 게 되고 안 되나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 10개가 있었죠? 브레인스토밍부터 뭐 핵심 판단 이렇게 있는데 자, 4번에 보면 가치 중립적 시각.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질적 분석에는 가치가 개입하는 주관적 시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저 질적 분석에서 가치 중립은 안 돼요. 그런데 가치가 개입하는 주관적 시각이라고 해서 이걸 내 생각대로 몰고 간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13번에 4번을 다시 쓰면은 가치가 개입하는 주관적 시각.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주관적 시각. 자, 이거 개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가치가 개입해서 거기에 따른 가치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질적 분석은 가치 중립적인 것은 조금 틀렸습니다. 답은 4번. 가치가 개입되는 주관적 시각이 되어야 되죠. 됐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설명에 부합되는 질적 분석 방법은 자, 양적, 질적 이게 나오는데 나오면은 14번과 같이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박스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이 6개, 질적이 10개인데 여기서 보면 다수의 가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설을 선택한다. 자, 비교하는 거죠. 경쟁 가설입니다. 경쟁 가설. 다수의 가설을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 경쟁 가설이 돼요. 자, 이것은 비교 우위, 이렇게 알면 됩니다. 경쟁 가설은 비교 우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14번에 1번. 15번, 다음 중 정보 분석가의 첩보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 1번에 첩보가 정보기관 위상은 중요하지 않죠. 국가의 위상이 돼야 되지, 정보기관의 위상은 틀렸습니다. 2번, 첩보의 출처보다는 당장 중요한 첩보인가. 근데 이게 당장 중요한 첩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첩보죠. 자, 당장 틀렸고. 자, 그래서 2번에서 3번이 나오죠. 첩보가 미래에도 활용 가능한지.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당장 앞에 것만 바라서 안 되고 장기적인 측면을 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4번은 1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석자의 이력, 자기의 경력에 도움되는가? 그거 따지면 안 되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뭐, 자기가 근무하는 정보기관이나 자기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5번도 뭐 비슷하네요. 정보기관장의 손에 먼저. 정책 결정자 손에 맞아야 된다 했죠. 대통령이나 장관의 손에 맞아야 되는 거지. 해당 정보기관장의 손에 맞아버리면 이게 정보기관이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맞는 것은 3번 미래 활용 가능 여부가 되겠어요. 16번입니다. 분석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해당 가설의 진행 결과를 유추해보는 것. 자, 직접 연기하는 거죠. 역할 연기가 됩니다. 역할 연기. 자, 전문가들이 서로의 역할 연기하면서 예측하는 거. 질적 분석 중에 역할 연기가 돼요. 요건 좀 나올 가능성도 많고 또 틀리고 쉽고 난이도가 있겠습니다. 17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정보 분석 기구의 유형은, 자,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 오류가 생겼을 때 정정이 어렵습니다. 자, 집중이죠. 집중. 중앙 집중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기에 정보 분석 기구 유형이 3개가 있죠. 분산형, 중앙 집중형, 경쟁적 분산형이 있으니까 4번, 5번은 일단 X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종합적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오류 생겼을 때 다른 기관이 없으니까 오류 정정이 안 되겠죠. 중앙 집중이고. 자, 분산형은 각 정보기관들이 알아서 분석합니다. 대신에 예산과 인력 낭비가 되겠고, 경쟁 분산형은 우리나라처럼 국정원, 경찰, 기무사가 각기 운영하고 중요한 것을 국정원에 알려주는 거, 경쟁적 분산형인데, 지금 지문의 내용은 많은 정보 종합 분석. 자, 그리고 기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류가 생겨도 고치기도 어렵겠죠. 2번 중앙 집중형입니다.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정보기관들이 서로 협상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 협상 우위 아까 했고, 다른 정보기관의 견해에 무조건 강한 반기를 드는 것. 자, 반대 의견 자꾸 내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자기 정보기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뭡니까? 폴스 호스티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협상 우위가 돼요. 홀스 포스티지. 자, 2번에 크라이 울프 뭡니까? 늑대 아닙니까? 자, 늑대 소년인데, 그죠? 크라이 울프 에펙트. 이건 뭡니까? 울프. 양치기 소년처럼 중요하지 않은 겨울 계속 남발하는 거죠. 자, 곧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군사정부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3번의 주석전쟁은요, 자기의 무지를 숨기기 위해서, 자, 계속, 그죠? 추가 의견을 내는 거. 주석전쟁입니다. 4번, 5번은 같이 붙어야 되죠. 자, 백 스크래칭, 로그 롤링 그래가지고
자, 뒤쪽을 끌습니다. 등이죠. 자, 등을 끌고 주거나 통나무를 굴린다. 서로 도와준 걸 얘기합니다. 백 스크래칭은 등을 끓는 거고요. 로그 롤링은 통나무를 굴리는 겁니다. 자, 서로 정보기관까지 도와주는 걸 백 스크래칭 앤드 로그 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협상 우위는 1번 홀스 포스티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자, 인지적 오류 중에 상대도 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뭡니까? 거울이죠. 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 날 그런 손입니다. 알았죠? 거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장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종류가 어떤 거 있고 알아봤으니까 자, 생산할 때와 배포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고서의 종류죠. 여기 보면은 견문보고서, 정보판단서, 정책보고서가 있는데요. 견문보고서는 모든 정보부서 근무자가 작성하는 게 됩니다. 이거 뭐 정보관, 정보분석관 할 것 없이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견문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정보판단서와 정책보고서는 정보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견문보고서는 오갈 이용해서 뭐 아주 하찮은 거죠. 그런 것도 견문보고서인데 정보판단서는 현재의 상황이 됩니다. 현재 집회 상황이나 그죠? 광화문 집회 상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집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보고서 쓰는 게 정보판단서고요. 정책보고서는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견문보고서는 어떤 거 있습니까? 사소한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견문보고서는 자, 우리 버스 전용차로가 어떤 도로에 가면 가 쪽에 인도 쪽에 있다가 어떤 데 가면 중앙선 쪽에 있죠. 그죠? 자, 버스 전용차로 그죠? 위치 변동에 따른 여론입니다. 변동에 따른. 자, 어떤 때 가면 중앙선에 있는 데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도로가에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모르는 초행길 사람이 가서 밤에나 새벽에 길 건널 때 위험하다. 요거 견문보고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판단서 보겠습니다. 정보판단서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뭐 있습니까? 자, 광화문 앞 FTA 반대 집회에 대한 정보 판단서가 됩니다. 자, 이거 집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오늘은 몇 명 모일 것이고 모이면은 폭력 집회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게 정보 판단서가 됩니다. 다음에 정책 보고서 있죠. 정책 보고서는 뭐냐면 정책에 관련되는 보고서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있죠? 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자,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좋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죠? 그 전에 스님들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환경단체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요게 정책보고서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 한 10% 정도가 안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국립공원은 설치를 추진하지만은 그 지역 경제계에서는 추진하지만 그죠? 자치단체하고 종교계, 환경단체 자, 그리고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책보고서죠. 자, 현황은 어떻고, 지금 주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군 찬성하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도움 주는 것이 정책보고서입니다. 2번, 정보보고서 작성할 때 원칙이 있겠죠.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요걸 지켜줘야 됩니다.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필요성, 완전성입니다. 자, 먼저 적시성 보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되겠죠.
여기에 논란이 될 때 국립공원 관련 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아무 이슈가 없는데 지금 철도 노조점 난리지기는데, 그죠? 이거 뭐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해서 보고서 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확성, 수록된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통계 수치나 여론이 아주 정확해야 되고, 간결성, 필요없는 미사어구나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이에 의해서 간결하게 작성돼야 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게 필요성이에요. 자, 완전성, 형식과 내용이 형식 효용에 맞게 완전하게 돼야 됩니다. 자,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거 형식 효용 아닙니까? 형식 효용에 맞게 형식과 내용이 지켜져야 된다. 자, 5가지 원칙을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정보 보고서의 비밀 분류가 있는데요. 자, 1번에 봅니다. 비밀 분류. 보안 업무 규정이 있어요. 자,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1급 비밀은 단절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급 비밀 단절. 2급 비밀 지장. 2급 비밀은 지장이에요. 3급 비밀 손해입니다. 손해. 대비 특별히 보호입니다. 특별히 보호. 자, 단절, 지장, 손해, 특별히 보호.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 요거 1급 비밀이에요. 자, 단절이 핵심 단어고요. 2번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요게 2급입니다. 3급은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그래서 단절, 지장, 손해. 자, 대외비는 뭡니까? 비밀은 아닌데, 그죠?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밀에 준해서 취급하는 겁니다. 비밀이 아니고 비밀에 준해서 취급하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 밑에 당구장에 보면은 비밀은 1, 2, 3급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자, 제목에 보면 보안 업무 규정 나와있죠. 요거 몇 조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몇 조까지 몰라야 되는데 무슨 법이냐? 이거 대통령령이죠. 보안 업무 규정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우리 비밀 분류를 해놨는데, 그죠?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급만 있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은 1, 2, 3급만 정해놨어요. 자,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1, 2, 3 대비가 아니라 여기서는 1, 2, 3급만 규정해 놨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대비는 없습니다. 대비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 중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는 일반 문서의 내용인데 비밀에 준해서 보관하지 비밀은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안 업무 규정에 비밀을 종류를 규정해 놓은 보안 업무 규정에 여기에 1, 2, 3급만 나와 있습니다. 대비는 보안 업무 규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경찰이면 경찰, 국정원 자체에서 이거 좀 중요하고 좀 비밀로 취급하기는 그렇고 또 놔두기는 좀 그렇고 애매할 때 뭡니까? 대비로 지정해 놓는 거. 이게 대비지.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급만 규정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2번 비밀 분류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독립 분류,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외국 국제기구 비밀 존중 3개가 있어요. 자, 1번에 독립분류 보겠습니다.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 다른 비밀과 섞어서는 안 되겠죠. 줄거 넣었어요. 내용과 정도입니다. 내용과 정도. 자,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독립분류의 원칙. 2번에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이 있어요.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 분류고 지나치게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등급 분류하면 안 된다. 여기서
자, 오늘 수업했는 것 중에, 그죠? 최저 등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 등급 네모 벼랑기 하세요. 시험에는 전부 다 최고 등급 비밀이니까 최고라고 자꾸 지문이 밀어붙입니다. 틀렸어요. 최저 등급입니다. 알았죠? 자, 가장 낮은 적당한 등급이 돼야 되지, 지나치게 높은 등급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전부 다 최저 등급이, 그죠? 최고로 나와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딱 한 번 있죠? 최저 등급 버서 3번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외국 또는 국제기구 비밀 존중의 원칙. 자, 외국 정부 국제기구로서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 기간이 필요한 정도로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했죠? 자, 독립분류, 과도 과소분류 금지, 외국 국제기구 비밀 존중 이렇게 했는데 특히 2번에 최저 등급 아주 신경 써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비밀의 표지 있죠? 표지가 뭐냐면 비밀을 표시하는데 어디에 하는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서, 필름, 사진일 때, 지도, 차트일 때, 상황판일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서일 때 어디에 표시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자, 둘째 점에 봅니다. 적색입니다. 적색. 자, 문서일 때 비밀 등급의 표지는 적색입니다. 적색. 적색이고, 세 번째 점에 볼까요? 만약에 하나의 문서인데 매 앞에 뒤에 페이지가 비밀 등급이 다릅니다. 같은 1급이 아니고, 그죠? 뭐 1, 2, 3급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떡하냐 하면은 최고의 비밀 등급으로 표지합니다. 자, 1, 2, 3급 섞여 있을 때 1급 비밀로 표지판에 적어 놓습니다. 적색으로.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로 같이 묶어버릴 때 역시 최고 등급으로 표지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 섞으면 항상 최고 등급,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문서의 표지가 점은 5개, 내용은 많은데, 그죠? 전부 다 최고 표지. 당연한 얘기,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름 및 사진의 표지가 있는데요. 자, 필름 사진은 이거는 필름과 사진 직접 못 붙이겠죠. 자, 1번 봅니다. 한매. 자, 한 통으로 된 필름은 비밀 표지가 있는 봉투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만약에 한 통입니다. 한 매가 아니라 한 통이죠. 필름은 통 아닙니까? 자, 필름 한 통밖에 없을 때는 그것을 필름을 봉투에 넣는다든지 어떤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고, 역시, 그죠? 등급을 표시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연결되어 있는 영사 필름입니다. 자, 우리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처음과 끝에 등급을 거기 넣습니다. 그 필름 자체에 넣어서 보관하고, 세 번째, 필름인데 사진으로 된 필름이죠. 사진은 그 사진 위에 하고 중간에 적당한 등급을 표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 궤도 등의 표지. 자, 궤도 뭡니까? 우리 차트. 차트 글씨 써놓은 거 궤도라고 합니다. 지도, 궤도, 기타, 도안 뭡니까? 도면 같은 거, 그려놓은 거 이런 거죠. 자, 각 장의 상단하고 하단 중간에, 그죠? 중간쯤에 적절한 등급을 표지를 합니다. 뭐, 특별한 건 문서 빼고는 이렇다 할 내용은 아직까지 없어요. 자, 다음에 상황판이죠. 상황판 뭡니까? 차트는 쓰는 거, 상황판은 우리 바탕에 그려놓고 위에 플라스틱을 덮어서 위에 매적으로 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황판이 돼요. 자, 상황판의 표지에 보면은 고착식입니다. 자, 고정되는 거 또는 적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은 비밀 표지에 가림막을 쳐야 됩니다. 자, 검정색 커튼을 쳐야 됩니다. 자, 벽에 있죠? 상실 벽에,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덮을 수가 없고, 접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커튼을 합니다. 가림막을 칩니다. 근데 가림막 표지할 때, 비밀이라고 써놓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건 전부 다 비밀 표시하는데요. 가림막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비밀 써놓으면은 더 보고 싶겠죠. 그래서, 가림막에는 비밀 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증거물의 표지입니다. 수사상의 증거물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표면에 비밀표지 등급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물이 훼손되면 안 되지만은 표면에 표지를 따로 만들어서 찍어놓고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녹음이네요. 지금까지 모양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양이 없는 겁니다. 자, 비밀을 녹음할 때 경고문을 녹음하고 필름, 사진, 표지를 같이 보관하고 또는 비밀을 구두로 설명 전달할 때도 같이 취급합니다. 비밀이라고 표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재분류 표지봅니다. 재분류. 자, 한 차례 보관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분류냐 폐기냐 정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재분류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둘째 줄에 여백에 변경된 비밀 등급을 재차 표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1급이었다가 다음에 2급 됐죠. 그러면 그 상단 여백에 새로 변경된 2급 표지를 추가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 표시입니다. 면이 뭐냐면 장수가 여러 장일 때 하는 거예요. 비밀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 문서의 중앙하부, 자, 중간 밑에 전수와 그 면의 일련 번호를 기입합니다. 자, 요겁니다. 5장일 때는 그죠? 이게 5-1 이렇게 기입하고 5-1, 5-2 요 얘기입니다. 5-3 이렇게 기입하는 것이 면 표시가 됩니다. 중앙 하부 있죠? A4 용지 중앙에 이렇게 작게 밑에 찍습니다. 5-1 요게 면 표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나오는 문서하고 면 표시 녹음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4번에 정보 배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 다 했는데 배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냐 이래서 자, 지금까지 원칙은 아까 최저 등급 빼고는 별로 중요한 게 없었는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보면 압니다. 1에서 5까지 5개가 있어요. 필요성, 적시성, 계속성, 보안성. 자, 적시성 보겠습니다. 자, 정보 사용자가 필요하는 시기에 배포돼야 되겠죠. 계속성입니다. 자, 이미 배포된 정보와 관련해서 그 주제로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계속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속성이고요. 보안성은 자, 정보 배포할 때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방금 제가 5-1 이거 썼지만은 정보 배포할 때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10명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부를 만듭니다. 자, 서류를 10번 만들어서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10-1 누구 씁니다. 10-2 누구 쓰고 이걸 써서 서명을 받고 회의가 끝나면요. 다시 이 사람한테 서류를 받아서 회수해서 분석이 돼서 서류를 분쇄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안의 원칙입니다. 보안성의 원칙. 그 정도로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1번, 5번이 남았는데 이걸 왜 빼고 뒤에 설명하냐면요. 시험 나면 학생들이 이걸 다 틀려요. 자, 필요성은 사람입니다. 자, 알아야 할 사람. 근데 이게 알아야 할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필요성이 우리 책에처럼 알아야 할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필요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 나오면 필요성이고요. 사람 체크하세요. 사람 나오면 필요성이고 5번에 적당성 봅니다. 이것도 필요 또 나오네. 그죠? 이것은 필요로 하는 양만큼 되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오면 필요성이 원칙이고요.
필요한 양만큼 나오면 적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필요성과 적당성은 이 구분이 아주 헷갈리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자, 필요성은 필요한 사람이고, 적당성은 필요한 양만큼 양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적당성은 꼭 구분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됐죠? 자, 정보 배포 요지 나머지 읽어보셔도 되는데, 특히 필요성과 적당성은 꼭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